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말 주간 세계 경제 탑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여러분 즐겁고 풍성한 추석 보내셨나요? 9월 15일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지급 준비 예치금 금리를 10bp 인하하고 매월 200억 유로씩의 국채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BBC 뉴스의 Eurozone gets fresh help to bolster flagging growth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이 가축사료, 윤활유 등 16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1년간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한 CNBC 뉴스의 China exempts 16 American products from additional tariffs. Here's the full list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 제품 2,500억 불에 대한 5% 추가 관세 부과를 2주간 연기하였다는 BBC 뉴스의 Trump delays tariff hikes on Chinese goods ahead of talks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Eurozone gets fresh help to bolster flagging growth. BBC 뉴스를 보시면요. ECB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재개를 내용하는 유로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먼저 금리 인하 내용을 보면은 지준 예치금에 대한 적용 금리를 10bp 내렸습니다. 즉 현재 마이너스 0.4%를 마이너스 0.5%로 내렸고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 추세를 물가가 목표 2%에 달할 때까지 유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참고로 지준 예치금 금리 인하의 의미에 대해서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시중은행들이 ECB의 초과 지준을 예치한 경우에 ECB가 부과하는 벌칙성 금리의 인상을 의미합니다. 즉 ECB가 시중은행의 대출 촉진을 위해서 은행들이 대출하지 않고 ECB에 예치하면은 종전에 0.4%의 벌칙 이자를 냈지만은 이제는 0.5%의 벌칙을 금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이번 조치에서 ECB의 기준금리 리파이낸스 레이트는 현행대로 0%를 유지하기로 하였군요. ECB의 두 번째 경기 부양 조치는 양적 완화의 재개, 즉 Restarting Quantitative Easing입니다. ECB는 오는 11월 1일부터 매월 200억 유로의 각국 국채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기한은 as long as necessary, 필요한 시점까지 계속한다는 겁니다. 과거 ECB의 QE 내용을 보면은 2015년 3월에 시작해서 2018년 12월에 끝냈는데 그 기간 중에 총 2조 6천억 유로의 국채 등을 매입하였습니다. 작년 말에 통화정책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QE를 종료하였다가 올해 들어서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다시 QE를 시작하게 된 거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정책 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해 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1.1% 그리고 내년에 1.2% 성장으로 예상하는군요. 참고로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11월 1일자 임기가 만료하고 그 뒤를 크리스틴 르가르드 현 IMF 총재가 취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일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ECB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로화 평가 절하를 하고 그리고 달러 강세하에 성공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페드는 앉아만 있다면서
페드의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군요. 이런 트럼프의 트위트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는 22는 환율을 정책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반박하는군요. 22의 QE 조치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상당한 통화 완화 정책이다. 그러나 시장 기대는 약간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는군요. 시장에서는 월 300억 유로를 매입해 줄 것을 기대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 부양 조치로 경기 부양 및 물가 목표치 달성 2% 목표치 달성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추가 금리 인하는 부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말하는군요. 22의 경기 부양책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서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군요. 그러나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형편이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적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늘의 두 번째 뉴스, China exempts 16 American products from additional tariffs. Here's the full list. CNBC 보도 내용을 보죠. 지난 11일 중국 재무장관이 16개 미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오는 9월 17일부터 내년 9월 16일까지 1년간 추가 관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가축 사료, 암 치료제, 윤활유 등 총 16개 품목인데 관세 적용은 리스트 1 품목 12개 품목과 리스트 2 4개 품목을 구분하여서 리스트 1 해당 고기, 사료, 새우, 게알, 암 치료제, 윤활유 등은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까지 해주는 한편 리스트 2에 해당되는 4개 품목, 유장, 기초 윤활유 등은 향후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군요. 이러한 중국의 관세 일부 완화 조치는 10월 초에 있을 미중 양국 고위 당사자 간의 워싱턴 회담을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하네요. 네, 오늘의 세 번째 뉴스, 트럼프 delays tariff hikes on Chinese goods ahead of talks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 제품 2,500억 불에 대한 5% 추가 관세 부과를 2주간 연기하였군요. 즉 당초 10월 1일부터 2,500억 불에 대한 25%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기로 하려던 계획을 10월 12일로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화해 제스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트럼프는 아예 10월 1일 중국 건국 기념일에 대한 배려라고 트위터에 올렸군요. 그 몇 시간 전에 중국이 먼저 미국산 16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 면제를 발표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10월 초에 양국의 고위급, 즉 미국의 문우친 재무장관,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장관, 그리고 중국의 류허 부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에 앞서 9월 말에 실무 예비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협상 전망은 밝지 못하군요. 즉 의미 있는 빅딜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악의적인 언어, 상호 언어 반복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그런데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수록 트럼프에 대한 미국 내 반발도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군요. 미국은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역 전쟁에 의한 피해가
미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은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네, 오늘 참고로 제가 세계 주요 13개국의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경제 성장률 추이를 올렸습니다. 보시면은 대체로 최근에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제 위클리 토픽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주도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